자, 주간모의고사 시즌2 3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4번을 먼저 펴놓고, 이제 우리가 3회, 4회, 5회, 한 5회 정도쯤 지나가면 적응을 좀 해야 돼. 알겠지? 우리가 1학년 거에서 이제 2학년 거 내용으로 바뀌면서 처음에 한 5회 정도까지는 약간 헤맬 거야. 그러니까 왜 헤매냐면, 여기 보세요. 이유가 좀 있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라는 걸 할 때 1, 2, 3단원을 예를 들어 교과 과정에서 나가. 그리고 예를 들어 시험 대비가 들어가면 다시 1, 2, 3단원을 해. 이런 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요 작은 범위가 계속 반복될 때는 너네들이 기억을 잘해. 단기 기억력으로. 근데 지금 우리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해서 우리가 수원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면 정상이란 말이야. 진도가. 이제 우리 지금 속도로 봐서는. 그럼 수원이 끝나가고 있는 무렵인데 모의고사는 이 앞에 부분이 들어있는 모의고사를 보니까 지금 배운 지 거리도 멀고 난이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잘 안 풀린단 말이지. 근데 이 전에 고1 건 그럼 어땠냐? 고1 거는 이미 진도가 한참 전에 끝나는데 모의고사를 엄청 많이 봤다고. 그러니까 거기 유형에 지금 익숙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고2 모의고사가 시즌 1 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전범위로 해서 후반기 때 나오던 시즌 1 때는 지금 물론 여러분들 다 잘하고 있지만 점수대가 좋았다고 다 80점대 막 90점대 막 해설 강의 필요 없는 회도 있었고 막 이랬단 말이지. 근데 이제 시즌 2로 넘어오고 고2 과정이 딱 들어가니까 지금 점수들이 좀 안 나오는데 요거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래서 요 과정이 또 이제 몇 회 지나가면서 이제 좀 적응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 돼. 그리고 쌤이 늘상 모의고사 하면서 얘기하지만 참 희한한 게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거는 테스트도 보고 숙제 검사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검사도 맞고 막 이러니까 열심히 복습을 하는데 모의고사는 사실 복습 잘 안 해. 너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애들이 다 그렇지. 모의고사는 내 실력을 테스트하는 용도로 쓰지 마. 알겠죠? 내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는 고3 때 하는 고3 때. 고1, 고2 때는 모의고사 한 회 한 회가 다 공부야. 다 공부를 해서 철저하게 문항 분석 다 하고 복습도 아주 세세하게 하고. 알겠지? 그래야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 그 똑같은 유형을 안 틀린다. 알겠지? 지금 이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지금 몇 회분의 모의고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쌤이 5회라고 얘기하냐면 5회를 지나가면서부터는 같은 유형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또 느낄 수 있단 말이지. 지금 우리 고작 3회인데도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지만 이제 가면서 계속 반복될 테니까 그런 거 이제 안 틀리기 시작하면 점수가 안 떨어지는 거야. 자, 문항 분석 볼게. 14번. 안 합니다. 이런 거 이제 많이 했어. 이런 거는. 14번은. 그치? 그래서 3분의 1세타하고 5세타하고 Y축의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Y축의 대칭 되게 하면 두 녀석의 가계를 합을 더하면 파이가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용하면 되겠죠. 비킬러 문제였습니다. 14번. 자, 지금 쌤이 비킬러 문제라고 쓴 문제들이 안 풀리는 학생들은 개념 공부를 다시 해야 돼. 점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5번. 15번도 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약간 애매한 건 세 자리 자연수라 그래서 자릿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에 로그에 대한 정보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로그를 쓰지 않고 자릿수를 해결해야 되니까 약간 좀 그랬을 수 있는데 이건 풀고 갈게. 이건 풀고 갈게. 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재니까. 자, 16번. 16번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아주 많이 했어. 이거는 너무 반복을 많이 해서 또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알겠지?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질문하기보다는 우리가 1회, 2회 모의고사에도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습하는 걸 좀 추천해. 알겠죠? 쌤이 2회까지는 이 유형을 해설을 했어. 지난주까지만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요거는 비킬러로 해서 안 할 테니까 이따가 질문이 있으면 해도 돼. 일단은 준킬러로 넣지는 않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17번 단수단 지수 부등식 문제입니다. 요것도 비킬러. 밑이 1보다 작은 감소 함수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만 바뀌어주면 되는 계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도 매우 좋은 문제이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하다. 이것도 지난주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랑 거의 똑같죠. 그래서 요것도 비킬러로 넣을게요. 질문이 있으면 뒤에서 해도 돼. 자, 그 다음 19번 자릿수 문제인데 요거 어땠어? 19번 문제? 봐봐. 푼 것 좀 봐봐. 괜찮았나요? 19번? 생각 로그? 네, 이것도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근데 언급은 하고 갈게요. 이것도 한 번 더 언급하고 가자. 그 다음에 20번 그래프의 활용 문제. 좀 쉬운 문제였는데 그래도 뭐 좋은 문제였습니다. 좋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1번. 근데 얘들아 이거 풀 때 21번 문제랑 18번 문제랑
좀 달랐나? 다른 학생들도 그렇고 이 21번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데 이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킬러 문제 아니거든 지금. 뭐 한번 언급은 해줄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사실. 보고 가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갑시다. 단답형 26번. 26번 좀 어려웠지? 26번에 있기에는 어려웠어. 26번에 있기에는 어려웠는데 자,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또 별게 아닌데 일단 해보자고요. 그 다음 27번 문제. 27번 문제는 B킬러입니다. 왜 B킬러냐면 그 지수 자리에 있는 절대값 3개짜리의 모양을 배웠기 때문에 1학년 때 바로 그래프 개형 그려서 가운데 점을 딱 찍었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아주 쉬운 문제인 거고 만약 그걸 몰랐다면 이 개념을 또 까먹은 거예요. 우리가 절대값 기호가 홀수개일 때랑 짝수개일 때 그래프 그리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죠? 그 개념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에 28번 문제도 계산 문제였어요. B킬러 킬러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어려웠습니다. 29번은 좀 어려웠어요. 29번하고 30번 두 개를 킬러 문제로 넣을까 했는데 넣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쌤이 생각하는 킬러 문제는 이 문제가 제시하는 개념이나 유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푸는 거. 이게 킬러 문제, 진정한 킬러 문제고 어려운 소재고 어려운 개념이기는 하나 알면 맞출 수 있는 거는 킬러가 아닌 거야. 29번은 알면 맞출 수 있는 거라서 킬러가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3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킬러 문제가 없어요. 킬러 문제라고 할 만한 문제가 없었어. 근데 문항 분석을 보면 알겠지만 준킬러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괜찮았어. 좀 좋은 문제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서 그래서 학생들이 풀기에는 얘들아 우리가 보통 수능을 보잖아. 수능을 보면 대부분 예전에 이제 어땠냐면 1등급에 해당하는 그 마지막 세 문제 우리 예를 들어 이제 가형 이과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21번, 29번, 30번 문제 이 세 개가 되게 어렵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있고 또 몇 문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컷, 2컷, 3컷을 나누는데 예전에 보면은 이 세 문제가 역대급으로 어려운 거야. 그냥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도저히 맞출 수 없다가 아니라 전체 학생들 중에서 저 세 문제를 맞추는 학생의 비중이 극히 드물어. 극히 드물고 나머지 문제로 내려갈수록 이제 득점자가 많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을 하잖아. 작년에 인문계 수능이 1등급 컷이 84점이었어. 1등급 컷이 80점대가 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야. 1등 컷은 늘 90점대가 돼야 되거든. 92점 정도가 적당한데 두 문제가 내려간 84점이었다는 얘기는 킬러 문제가 4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이 킬러 문제 4문제를 놓고 보잖아? 그러면 이 전년도 킬러 문제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아. 난이도가 낮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 문제로 따지면 이런 거야. 이 전 모의고사에 비해서 킬러 문제는 없는데 준 킬러 문제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극강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없애고 그건 어차피 다 못 푸니까 난이도에 상관없었던 거지. 그리고 준킬러를 올리니까 애매한 중상위권 애들은 그냥 다 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쌤이 늘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진짜 쌤이 보기에 이거 풀지 마. 이건 공부해봤자 어차피 시험장에서 시간 내에 풀지도 못해. 라고 하는 그 한두 문제 있지. 그 한두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 대한 공부를 완전 열심히 해야 돼. 만약 평가원이 이 두 문제 없애버리고 이 밑에서 평이하게 나머지 6문제를 평상시보다 조금 난이도 올려가지고 6문제를 배치하면 아마 1등 컷은 70점대로 갈 수도 있어. 이건 난이도 조절하는 사람 마음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한두 문제가 등급을 좌지우지하지 않아. 그 밑에 있는 애매한 문제들을 맞추고 틀리냐가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지금 3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 준킬러에 있는 문제들의 난이도가 이 전 모의고사들에 비해서 좀 올라갔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가 털린 거예요. 근데 이건 털리면 안 돼. 이거는 수능에서도 똑같이 털려. 이렇게 되면. 알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는 이제 잘 공부해서 맞추자는 얘기야. 알겠죠? 쌤이 킬러 문제까지 꼭 맞추라고 강요 안 한다고 지금 아직. 지금 여러분들은 내신 따기 더 중요하고 하니까. 지금은 모의고사 점수를 관리하는 거지 모의고사 점수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알겠어? 근데 이 정도 못 맞추면은 2등급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관리가 안 된단 말이야.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B킬러 중에 질문 있는 거 있어? 있으면 하세요.
B킬러 중에. 요거는 설명을 좀 들어야겠다. 없어? 그러면 15번부터 갈게. 자, 15번 봅시다. 우리가 평상시에 쌤한테 개념 통달 배우고 공부했던 대로 풀었는지 확인하세요. 풀었는지. 자, 15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의 4제곱근 중 끊어. 5의 4제곱근 중 거기서 끊으세요. 얘들아, 이런 거 중요해. 봐봐. 5의 4제곱근 중 이런 표현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 옆에다 뭐라고 썼어야 되냐면 이렇게 썼어야 돼. 그죠? 왜냐면 우린 거듭제곱근을 방정식의 입장에서 해석하자고 배웠거든. 개념을 배울 때,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꼭 배운 대로 하세요. 배운 대로. 배운 대로. 독창적으로 하지 마. 독창적으로 해서 개 털리지 말고 배운 대로 해. 배운 대로. 알겠지? 배운 대로 해야 돼. 나중에 우리 고3 되면은 쌤이 어떤 걸 원하냐면 시험을 딱 봤는데 킬러 문제 2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풀이가 쌤이랑 똑같은 거야. 이러면 성공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되도록 연습을 하는 거야. 그냥 계속. 킬러 문제는 정답이 없다 그랬잖아. 킬러 문제는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학생마다 다양할 수 있고 순서가 다를 수도 있고, 근데 킬러 문제가 아닌 문제들은 그렇지 않아. 다 길이 정해져 있어. 다 길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거야. 자, x의 4제곱은 5 이렇게 써놓고 이 중에서 양수, 이거 실수 몇 개 있어 그러면? 여기가 양수고 얘가 짝수니까 이걸 만족하는 근 중에 실수는 2개. 그 2개가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양수를 말하는 거니까 x는 자, 5의 4분의 1제곱을 말하는 거지. 쌤,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써도 되지. 근데 이렇게 써야지. 왜지? 이것도 쌤이 설명했단 말이야. 지수의 확장. 거듭제곱근을 공부하는 목적은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연산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 거란 얘기야. 알겠지? 공부를 그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그래서 A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A의 M제곱의 N제곱근. 자, 이런 말을 보면 빨리 뭐라고 놓는다고? 뭔가를 N제곱해서 A의 M제곱이 되는 녀석을 말하는 거야. 이 중에서 양수인 거. 또 써야 되겠지? 그럼 이 중에서 양수인 X는 결국 뭐가 되는 거다? A의 M제곱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빨리 바꿔놓으란 얘기야. 근데 우리가 A가 지금 뭔지 알거든?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쓸 수 있어. A가 5의 4분의 1제곱이고 거기에 M제곱을 하고 거기에 다시 N분의 1제곱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묶어서 쓰면 5의 4N분의 M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곱해 쓰면, 그치? 그래서 얘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이 뭐가 된다고 했어? 세 자리 자연수가 된다고 했다고. 세 자리 자연수. 그래서 여기서 이런 생각했으면 좀 훌륭해. 세 자리 자연수니까, 아, 세 자리? 세 자리니까 정수, 로그를, 상형 로그를 씌우면 정수분이 2.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로그를 빡 때려주고 갔으면은 아주 잘한 거야, 솔직히. 잘 풀이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 녀석이 세 자리수라고 했으니까 아, 2 플러스 알파 이런 꼴이구나. 그래서 이 녀석을 1로 내려서 계산하겠다.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로 바꾸겠다. 괜찮거든. 이게 되게 좋은 생각인데 문제가 뭐냐면 로그 2에 대한 언급을 안 했다고 지금 문제가. 그럼 로그로 풀란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게 파악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 됐어. 그럼 결국 로그는 아니고 좋은 생각이긴 했으나 로그로 푸는 건 아니었고, 그럼 결국에는 얘는 뭐의 입장에서 보라고 하는 거냐면 5의 제곱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5의 제곱수 중에 세 자릿수가 되는 거 그냥 찾는 거야. 정수 조건이니까 끼워 맞추기 하라는 얘기야. 그럼 5의 제곱수 중에서 세 자릿수인 거 뭐 있어? 5의 세제곱 있고 5의 4제곱 있고 이렇게 있네, 이렇게. 그지? 그래서 요 녀석이 3이 되는 케이스와 4가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MN의 순서쌍을 구하는 겁니다. 됐죠? N은 2부터라고 했으니까 N에다 2부터 집어넣으면 돼. 3만 해볼까? 3만? 요거 4N분의 M 이렇게 놓고 얘가 3이 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N, M으로 만들면 N이 2가 되면 이게 8이니까 M은 24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맞추는 거야. 여기 3이 되면은 12니까 36. 여기 4가 되면은 여기 16이니까
48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에서 5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3개 있겠네. 3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4가 되는 개수도 해주면 돼. 똑같이. 그러면 5개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되겠죠?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좋은 문제. 난이도를 떠나서 좋은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로그까지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어쨌든 뭐 정수 조건 문제였기 때문에 좋은 문제였어요. 잘 체크해 두시고 19번 가보자. 19번. 자, 19번도 좋은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노출이 좀 된 문제. 우리가 공부한 문제야. 봐봐. 자, 로그 n이 있는데 로그 n이 fn 더하기 gn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 정보를 보니까 fn은 이게 지금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한 것 같아. 이게 정수 부분이고 이 녀석 소수 부분이라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제 이런 조건이 있는 거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조건 봐봐. 가조건을 보니까 fn은 2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럼 뭐 2일 때가 3자리, 1일 때는 2자리, 0일 때는 1자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 그런 얘기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봤던 표현인데 이거는 우리가 수업 때 분명히 정리를 했던 부분이라 좀 개념처럼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자, 이렇게 돼 있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요거 봐, 요게 지금 뭐냐면, 요 녀석은 로그 n의 정수 부분이야. 정수 부분이고, 얘는 로그 2n의 정수 부분이야. 그럼 봐라. 정수 부분이 나타내는 거, 우리 요 정수 부분이 나타내는 건 자릿수인데. 자릿수. 여기 n을 2n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로그 n이었다가 로그 2n으로 요 진수 자리에 있는 녀석을 2배를 한 거지. 2배를 했더니 정수 부분이 하나 늘어났어. 이걸 해석하면 무슨 말이다? 로그 n을 로그 2n으로 바꿨어. 진수를 2배를 했더니 정수가 하나 늘어난 거야. 정수가 하나 늘어났다는 건 자릿수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중에서 2배를 하면 자릿수가 바뀌는 수가 뭐 있죠? 1의 자릿수 중에 골라봐. 1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2배 하면 자릿수가 바뀌는 거. 5부터죠, 5부터. 만약에 10의 자리면 50부터, 100의 자리면 500부터. 그런 수들을 말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기에 있는 이 나 정보를 딱 보고, 한 자릿수면은 5보다 큰 애들, 2자릿수면은 50보다 큰 애들, 3자릿수라면 500보다 큰 애들,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구나. 요게 지금 나 정보였던 거야. 요걸 해석하는 거야, 요거. 근데 요거는, 물론 당연히 문제가 나오면,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5보다 크고 50보다 크고 500보다 큰 2배를 하면 자릿수가 바뀌는 그런 애들이 이구나를 생각해서 풀어야 되지, 원래는. 저걸 외우는 게 아니라. 원래는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건 진짜 아름다운 소리고, 그런 생각은 킬러 문제나 가서 하고, 킬러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없다고. 패턴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가져야 된다고, 빠른 속도로.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벌은 시간을 뒤에 어려운 문제다 갖다 쓰는 거야. 그런데 이런 문제조차도 다 생각을 해서 풀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킬러 문제를 풀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런 학생은 이 문제를 풀었더라도 수학은 잘하는데 수학 시험은 잘 못 보겠구나.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도록 연습을 해줘야 된다고. 알겠지? 그런 얘기야. 마지막 G에는 그냥 이 소수분에 대한 언급이 원래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자리를 이제 로그 7로 바꾸겠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정보는 다 알았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된다. 첫 번째 fn이 정수인데 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니까 저 fn이 2일 때부터 해보자고. 이제 하나씩 하는 거야. 정수 조건을 줬으니까 얘가 2일 때, 1일 때, 0일 때 이런 식으로 가면서 해보는 거지. 그러면 fn이 2야. fn이 2라는 건 세 자릿수란 얘기죠. 세 자릿수. 그럼 해보자. 로그 n이 있어. 로그 n에서 요 n이 세 자릿수야. 세 자릿수. 그런데 어떻다고? 50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맞지? 그래야 2배를 하면 자릿수가 커질 테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n이 뭐 로그 n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n으로 바로 가도 좋아. n이 결국 뭐인 거라고? 500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단 작다? 1000보다는 작다. 이런 얘기인 거라고. 근데 여기에 이쪽을 결정해주기 위해서 누구도 있다 지금? 로그 7도 있다. 로그 7도. 그러니까 여긴 1000이라고 놓는 게 아니라 뭐라고 놔줘야 돼? 뭐라고 놔줘? 로그 n으로 해서 바꿀까? 자, 로그 n 보세요. 이쪽이 뭐가 돼야 돼? 지금 로그 n의 정수 부분은 2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gn의 범위가 0부터 로그 7까지니까 이쪽은 2 플러스 로그 7보다 작아지겠지. 이게 로그 n의 범위겠지. 맞나요? 왜? 요 녀석이 지금 뭐니까 2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가 로그 7보다 작다 그랬거든. 그죠? 그리고 얘는 누구보다는 크다? 로그 누구보다? 500보다는 큰 녀석이다. 그래야 2배를 하면 자릿수가 바뀌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 얘는 누구와 누구 사이? 5와 요거 2개 합쳐지면 얼마가 돼? 로그 700이 되죠. 500과 700 사이에 있는 숫자. 여기엔 등호가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200개인 거야. 오케이? 이렇게.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다? fn이 뭐일 때? 1일 때 해보고 fn이 0일 때 해보고 다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수를 구하는 문제. 아주 좋은 문제고 원래는 얘들아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는 원래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가 맞아. 근데 쌤이 제시한 대로 개념 통달을 공부하고 우리 방향대로 공부를 했다면 어려운 문제지만 암기하고 있는 문제일 거란 얘기지. 이미 데이터에 있다. 이거 내 데이터에 있다. 어려운 유형인 건 맞다. 그러나 내 데이터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체감 난이도는 좀 떨어져 줘야 된다. 이게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막말로 딴 애들은 틀리고 나한텐 별거 아니고 뭐 이 정도면 진짜 좋은 거지. 그러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알겠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에 20번 한번 볼게. 20번. 아 근데 모르겠어. 쌤이 고3들이랑 재수생들 수업을 좀 많이 하는 선생이다 보니 쌤 입장에서는 지금 시즌2로 넘어오니까 좀 좋아. 가르쳐줄 만한 것도 많고 고1 문제에서는 사실 가르쳐줄 만한 게 별로 없어. 별로 없어. 왜냐면 수능의 직접 범위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고2 거를 하니까 좀 더 재밌는 것 같긴 해. 자, 20번 볼게요. 일단 그래프를 좀 그릴 건데 자,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자, 이 녀석이 y는 로그 3의 2x 그리고 이 녀석은 y는 로그 3의 6x. 자, 이렇게 있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자,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줬는데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는 ABC가 정삼각형이래요. 정삼각형이고 B의 좌표가 어쩌고 저쩌고 일 때 결국 전 B의 좌표 구하는 문제네. 그치? 근데 이제 봐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쭉 풀어오다가 20번을 딱 마주했을 때 20번을 마주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생각은 이 생각인 거지. 문제를 보고 딱 생각해야 되는 거 그래프의 활용 문제가 나왔네. 그래프의 활용 문제가 나왔으면 반드시 문제풀이의 스타트는 누구로부터 출발된다? 좌표로부터 출발된다. 문제의 좌표가 제시되어 있으면 기입을 하면서 출발이고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설정을 하면서 문제풀이가 시작된다. 당연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유형은 이쪽이다. 요 얘기지, 그치? 근데 지금 이 문제, 이 생각이 먼저 머릿속에 있고, 이 생각이 먼저 머릿속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딱 봤는데, B점의 좌표를 알려줬거든. 그치? 그럼 문제에서는 좌표를 제시한 거지. 그럼 우린 뭐부터 시작한다고? 키부터 시작한다고요. 집어넣어.
집어넣어서 그러면 야, 바보가 아니고서야. 여기 지금 B에 X좌표를 A라고 넣고 Y좌표를 뭐라고 줬지? B라고 줬지. 이걸 누가 B라고 쓰나? 여기 식이 있는데 B라고 안 쓰잖아, 그지? 여기 뭐라고 쓸 거야? 로그 3의 6A라고 써야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좌표 설정, 좌표 기입을 했단 말이야. 됐어, 이제. 자, 그 다음 이게 첫 단계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 보세요. 지금 얘는 밑이 똑같죠? 지금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는 괜찮아? 잘 생겼어요? 별로잖아, 그지? 빨리 정리해줘. 정리. X 앞에 이렇게 6이 곱해져 있는 걸 뭘로 판단할 거야? 이걸 뭘로 판단할 거야? 진수의 6배 이렇게 판단할 거야? 아니잖아, 그지? 얘를 보고 우리 뭐라고 말해줘야 돼?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로그 3의 6만큼 이동했다. 고 해줘야지. 그래야 저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거 가지고는 말할 수가 없잖아.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도 뭐다?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로그 3의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움직였네. 그럼 봐라. 똑같은 그래프를 하나는 요만큼, 하나는 요만큼 움직였다는 얘기네. 그리고 그 차가 바로 AC의 길이인 거야. 빼! 이거 빼면 얼마야? 진수의 나눗셈으로 가니까 로그 3의 3이 돼서 얼마?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1인 걸 찾으면서 문제는 사실 끝난 거예요. 이게 정삼각형이잖아. 그치? 정삼각형 나는 관심이 없어. 잘라서 직각삼각형이 관심이 있지. 그럼 절반의 길이가 얼마? 2분의 1이 될 거고 1대 루트 3대 2가 될 테니까 요 길이는 얼마다? 2분의 루트 3이 되고, 그러면서 요 좌표가 A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됐나? 그러면 최종적인 식 한 줄만 쓰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봐. 좌표 기입 다 할 거야. 요 점의 좌표가 뭐다? 요 점의 좌표는 로그 3의 2에 요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요 점의 좌표는 뭐다? 로그 3의 6에 요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요 녀석의 Y좌표랑 요 녀석의 Y좌표의 차이가 2분의 1이라고. 그걸로 식 만들면 문제 끝나겠네. 집어넣어보자.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로그 3의 6에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자, 여기다 넣읍시다, 여기다. 로그 3에 요거 들어가면 A 플러스 2분의 루트 3에다가 플러스 로그 3의 6을 한 게 요 길이. 요 길이는 요 길이에다가 로그 3의 6 플러스 로그 3의 A에다가 요만큼 더한 거. 이렇게. 됐죠? 없어지고. 이렇게. 2분의 1은 로그 3의 얼마지? A의 2분의 1제곱 아닌가, 이렇게? 루트 A. 그죠? 그 둘을 더했네? 그럼 얘는 로그 3의 A에 여기 1제곱인데 2분의 1제곱이니까 진수의 곱으로 가서 이렇게 되겠죠. 얘네 둘이 어떻다? 같은 거겠죠. 됐어? 나머지 계산입니다. 양쪽에 제곱해가지고 풀면 되겠지. 이 다음부터 계산 문제라 문제가 쉬운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 설계해 나가는 거. 그리고 쌤이 늘상 해주는 얘기를 믿어야 돼. 그래프의 활용 문제가 도형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 반드시 직각삼각형밖에 안 나온다고. 이걸 누가 더 빨리 발견하느냐의 문제야. 수능은 절대로 창의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알겠지? 창의적인 문제는 킬러 문제에 제한 걸린다 이거지. 킬러 문제 빼고는 다 데이터화 시켜서 빠른 속도로 맞춰낸다. 알겠어?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쌤이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재수생들이 진짜 많잖아. 재수생들이 왜 많으냐면 고3 때 가서야 겨우 이런 공부를 하기 때문이야. 이게 1년 만에 안 되거든. 근데 실제 여러분들 고3 선배들 봐봐. 고3 가서도 잘 안 해. 1학기 내신이 끝나야 겨우 시작한다고. 그래 되겠냐고. 안 되지. 이게 그냥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지수로그 함수 개념을 알면 빨리 맞출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단 말이지. 문제에 나오는 패턴을 익히고 공부해야 맞출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아직 우리 1학년 때부터 연습을 쫙 잘해오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 대신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하면서 와야 돼. 복습을 잘하면서. 알겠어? 자,
힘들어도 좀 힘내고 해야 됩니다. 자, 21번 갈게요. 오늘 21번은 킬러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풀겠습니다. 중심이 1.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대. 자, 이렇게 원이 있다고 하죠. 이거를 참 문제 출제하신 분도 100등분이라니. 우리한테 뭘 시키는 거야 도대체. 100등분이라니. 100등분을 시켰어. 100등분. 그래가지고 점을 P1부터 P100까지 이제 하자고 했는데, 이제 하나의 각을 세타라고 놓고 그 다음에 P1을 1,0이라고 했대. 얘들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P1인 거거든. 여기를 지금 P1으로 놓고 이걸 100등분 했으니까 일단 몇 개만 좀 해볼게. 이렇게 지금 가자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를 세타, 당연히 이것도 세타, 당연히 이것도 세타, 이렇게 해서 하나씩 순서대로 여기를 P2, 여기를 P3, 여기를 P4,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온다? 여기가 P100까지 쓰게. 몇 개만 더 써볼게요. 이것도 P99, P98,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얘들아 질문 하나 해보자. 질문.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몇이 돼야 돼? P 얼마가 돼야 돼? 이거 틀린 사람 중에 이거 잘못 잡아서 틀린 사람 진짜 많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이 와야 돼? 50칸 와야 되지. 50칸. 100칸이었으니까. 그럼 이게 0부터 출발했으면 여기가 50일 텐데 1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 뭐가 와야 돼? 51이 와야 되는 거지. 51. 맞지? 51.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칸이야. 그럼 이게 25칸? 25칸. 그럼 여기 P 얼마? 26. 이렇게 잡았어? 혹시 여기 25 잡은 사람 없어? 여기 50이라고 놓은 사람 없어? 그러면 이제 일단 처음부터 꽝이지. 근데 그렇게 틀린 사람이 많더라는 거지. 그걸 노린 것 같아, 출제자가. 만약에 이거 10등분 정도였으면 우리가 실수했겠냐고. 그치, 100등분이니까 막 당연히 그렇겠지 하다가 이제 실수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 자, 어쨌든 이런 도형을 문제에서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역을 보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봐. 기역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있어. 지금 기역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렇게 더하고 있고, 니은은 이걸 더하고 있고, 디귿은 탄젠트를 더하고 있다. 이러면 이게 쌤한테 배운 학생들, 우리 오비스통 학생들이라면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야 되냐면, 기역을 보자마자 y좌표들을 다 더했네? 이렇게 생각했어야죠. 반지름의 길이 1이고 우리 각 좌표에 y좌표들이 다 사인 세타니까 정의상, 그죠? 코사인을 보자마자 뭘 다 더했다? x좌표들을 다 더했구나. 탄젠트를 다 보자마자 뭘 더했다? 기울기들을 싹 다 더했구나 라는 걸 알면 이 문제는 겁나 쉬워. 겁나 쉬워. 모든 점의 좌표에서 해봐. 모든 점의 좌표에서 y좌표들을 싹 더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최소한 여기 있는 P2의 y좌표하고 여기 있는 P100의 y좌표는 어때? 절대값만 다르고, 절대값만 같고 부호가 다른 녀석이지. 대칭 구조를 띠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y좌표와 이 녀석의 y좌표 더하면 얼마야? 0이죠, 0. 그러니까 얘네들 더하면 0이야. 얘네들 더하면 0이고 얘네들 더해도 0, 0, 0. 싹 다 0일 거란 얘기지. 그리고 이제 얘하고 얘 남는데 얘하고 얘는 원래 y좌표가 뭐야? 0.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해봤자 모두 다 뭐다? 0.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개념 통달 공부했을 때 기억나? 삼각함수를 공부하는데 삼각형을 도입하는 자는 절대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없어. 무조건 원으로 출발하라고 그랬어. 무조건 원으로. 모든 걸 다 원으로. 삼각함수 전체 단원에 가장 중요한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길이 표현, 두 번째는 좌표 설정이야. 다시. 첫 번째는 길이 표현.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길이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원 위에 좌표가 있을 때 우린 그걸 모두 다 삼각함수로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y좌표가 사인, x좌표가 코사인, 탄젠트는 기울기 이렇게 가는 거지. 이 두 가지가 삼각 B를 중등부에서 배우고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와서 삼각함수를 다시 배우는 목적이라고 했단 말이야. 목적. 그럼 그 목적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목적은. 그래서 이런 문제 되게 좋은 문제라는 거지. 코사인 입장에서 보세요. 이제 좀만 센스가 있으면 그럼 코사인은 x좌표들이니까 얘랑 더해서 0이네. 요 위에가 뭐야? P 50. 그치? 이렇게 더해서 0인 거야 지금.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 근데 문제 봐봐. 문제 봐보세요. 얘는 어때? 응? 얘는 어때? 얘네 다 더해보래. 얘네 다 더해보래. 어때 얘네들은? 그럼 봐. 이렇게 더해도 0, 이렇게 더해도 0, 이렇게 더해도 0, 이렇게 더해도 0. 다 대칭되고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밑에도 다 싹 다 0이잖아. 그치? 근데 누구 하나가 남어. 얘가 하나 남죠. 왜냐면 지금 문제 봐봐. 문제 처음에 코사인 세타는 얘 말하는 거잖아, 얘. 지금 문제 더하라는 애 중에 얘는 없어. 코사인 0은 없어, 지금. 코사인 세타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얘부터 시작한 거란 말이야, 얘부터.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애들 모두 다 대칭이고 여기 있는 애들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다 대칭인데 얘가 하나 남는 거야. 얘가 시작이 못했기 때문에. 그럼 기억은 다르지. 기억은 사인 세타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돼. 왜냐면 얘는 어차피 y좌표가 뭐라 그랬어? 0이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야. 나머지 녀석들만 대칭이 돼도 모두 0이 되는데 코사인은 얘가 마이너스 1로 남아있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니은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야. 괜찮아요? 다시 이거 봐. 자, 이번엔 기울기 갈 거야. 근데 기울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잘 봐. 얘하고 얘는 같은 애지, 기울기가. 그리고 얘하고 얘는 기울기가 같은 애야. 근데 얘하고 얘는 기울기가 어때? 부호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얘랑 얘 더하면 0이고 얘랑 얘 더해도 0이 되는 거야. 이건 이제 대각선 구조로 계속 0을 만드는 거야.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제 누가 외톨이야? 얘는 누가 외톨이야? 일단 얘는 외톨이야. 스타트점이 없으니 얘가 아닌 얘는 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상관없어. 얘는 기울기가 어차피 뭐니까? 0이니까. 근데 외톨이가 또 있지. 누구? 얘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이거잖아, 이거. 근데 얘는 기울기가 있니 없니? 없어요. 세로선은 기울기가 없어. 가로선이 기울기가 0인 거지 세로선은 기울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거기서 탄젠트 25세타는 값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디귿은 연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존재하지 않는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기억인 거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 3개 치세요, 이거. 별표 3개 쳐. 정말 이 문제는 삼각함수를 우리가 왜 공부하는가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문제였다고. 아주 좋은 문제. 그래서 꼭 복습을 해놔야 됩니다. 알겠지? 자, 정리하고 우리 단답형 가볼게요. 자, 26번 볼게요. 자, 26번은 4점짜리 단답형 첫 번째 문제였는데 근데 이거는 26번에 넣기엔 좀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학생들은 원래 이렇게 내면 어려워합니다. 자, x제곱 플러스 k는 4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일단은 절대값도 마음에 안 들고 코사인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합쳐있으니까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시각적으로 우리를 쫄게 만들기에 충분해.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건 의도한 거야. 모양상 우리한테 겁 한번 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자, 그 다음에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데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고 k의 범위 구하라고 했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세타의 범위가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고 돼 있다. 자,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우리 또 이것도 알고 있지. 코사인 세타는 어차피 x좌표고 0부터 90도까지 0부터 90도까지 x좌표는 전부 다 0과 1 사이지.
0과 1 사이에 있는 녀석은 제곱을 해도 0과 1 사이의 숫자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저기에 있는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이 자 0과 1 사이의 값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지? 요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은 들었나? 여기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요 표현을 보고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라는 생각은 했어? 만약에 저 생각을 안 했으면은 진짜 혼나야 돼. 실근의 개수 문제 무조건 그래프라고 했는데 일단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했어야 되고, 쌤이 또 얘기하는데 선생님께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것도 혼나야 돼. 이것도. 그럼 그건 지금 나를 못 믿는다는 거잖아. 그치? 개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라고 했는데 안 그려지니까 다른 방법을 간다? 나를 못 믿는 거지. 이거는. 그러면 내 개인적인 섭섭함까지 더해서 혼나야지. 몰라서 혼나는 것보다 더 안 좋아. 무조건 그래프. 그러니까 만약 이건 어차피 우리 지난주에 시험 보고 한 주 고민해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고민은 무조건 이걸 어떻게든 그래프를 그려내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왔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쌤 해석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지? 난 이거 그리다가 실패했는데, 이러다가 배워야 이게 머리에 딱 꽂히는 거지.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막 이러다가 오면 저렇게 그리면 되는데 왜 내가 푼 대로 하면 안 되지? 카메라 끄고 싶다. 욕하고 싶어졌어 지금 갑자기. 왜 내가 푼 대로 하면 안 되지? 고집 한번 부려보세요. 되는지. 수능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고 했어. 그런 시험 절대 아니야. 절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나는 왜 저 생각을 못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왜 저 생각을 못했지? 나는 왜 저렇게 할 생각을 못했지? 선생님은 도대체 뭘 보고 저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저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자꾸 내 생각을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자꾸 몰고 가는 게 우리 수능이 원하는 거예요. 알겠어? 이게 많잖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창의력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라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시험이지. 좀 웃기지? 이게 학문이라는 게 말이야? 학문이라는 게 내가 얼만큼을 생각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알게 하는 시험이 이게 도대체 이게 맞는 시험인가? 라는 의문이 쌤도 들기는 해, 사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학교육이 좀 문제라고도 말은 하지. 그렇다고 이민 갈 건 아니잖아. 야, 이민 이제 절대 가면 안 되는 거 알죠?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그죠? 이 사태를 겪고 나니, 그지? 야, 뭐라더라? 코로나. 이거 유튜브에다 코로나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질병. 전염병. 그 전염병이, 미국에서 치료비가 1,000,000원이래. 아니, 그러니까 이거 확진을 받아도 못 고치는 거 아니야? 돈이 없으면. 와,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자, 보세요. 어쨌든, 그래프 그리러 갑시다.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는데 제일 방해되는 애가 누구야? 저 중에서 지금? 난 누구 때문에 그래프 못 그리겠다. 뭐 이런 거 있나? 그래프 개형 그리는데 난 쟤 때문에 안 돼. 사실 저기서 보면 x제곱은 그냥 x제곱이야. 그치? k는 그냥 k야. x제곱 움직인 거야. 절대값 x-1도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럼 결국에는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건 지금 얘밖에 없는데, 얘도 사실은 0과 1 사이의 숫자니까 이것도 그냥 상수잖아. 맞죠? 그럼 내가 질문해보자. 절대값이 있는 게 그래프가 그리기가 어려워? 없는 게 어려워? 당연히 절대값 그리기 있는 게 더 어렵죠? 그러면 절대값 있는 애를 한쪽으로 몰아. 쌤은 이렇게 그렸어. 얘를 이렇게 놓고 4코사인 제곱 세타를 저쪽으로 보내, 그냥. 저쪽으로 보내서 어떻게 쓰고 싶으냐면 4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k. 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왜요? 선생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렇게 하면 일단 이 그래프는 퍼펙트하게 그릴 수가 있고, 얘는
그지? 그 다음에 봐. 만약에 얘가 없다고 생각해봐.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x제곱의 앞에 숫자 곱해져 있는 거지. 그럼 그래봤자 얘가 하는 일은 이 그래프의 개형을 폈다 오므렸다 밖에 역할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개형 그리는데 지장이 없잖아. 그리고 이건 뭐야?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야. 그럼 개형 그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 그래도 이게 모양이 좀 이상한데 괜찮아. 내가 구하는 게 지금 얘거든. 구하는 게 이거야. 이거에 변화를 주면서 구하면 되는 거야. 실근이 무조건 몇 개? 1개. 교점이 1개 나오도록 그립니다. 그려볼게요. x-1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절대값을 치면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그래프, 문제의 저 그래프 봅니다. 이 그래프는 x제곱이야. 얘들아, 만약에 얘도 없어. 요거 그냥 1이야. 요것도 없어. 요거 0이야. 뭐 예를 들어 그렇다 쳐봐. 그럼 우리 그래프 여기다 그냥 이렇게 그리겠지? 여기 1,1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리겠지, 이렇게. 그죠? 만약 이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생겼다면 얘는 교점 무조건 몇 개야? 무조건 2개죠. 무조건 2개지. 근데 만약 얘가 더 벌어져. 이렇게 벌어져가고 이렇게 지나가. 그럼 교점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찾는 건 그게 아니야. 우리가 찾는 건 오직 교점이 몇 개? 1개.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쪽이랑 만나면 안 돼. 이쪽이랑 만나면 도저히 1개일 방법이 없어. 왜냐면 여기를 거쳐서 만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 폭의 입장에서 먼저 보는 거야. 폭의 입장에서 보면 얘를 침범할 만큼 넓어질 수는 없다. 그럼 교점이 1개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얘랑인데, 그럼 얘하고 상관이 없다. 얘하고 상관이 없다 치더라도 지금 이 노란색 그래프도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쌤, 그럼 얘랑도 2점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해결 방법이 있어. 누구로 또 이번엔? 요 녀석으로.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위로 살살살 올리면 되겠지. 그치? 올려서 뭐 하게 만들면 돼? 접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폭을 줄이고 이 그래프를 올려서 접하게 만들어서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게 만들겠다. 이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야 되는 건 이 그래프를 찾아오는 거였던 거야. 알겠지? 복습의 방향성 알겠어? 이렇게 오는 거야. 오늘 시험 본 것도 마찬가지야. 집에 가서 풀 때 병신 너무 못 봤어 이러지 말고 내가 푼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났지? 그래프 그려오라 그랬으니까 그래프 그려봐야지. 안 그려지는데 어떡하지? 계속 그려야지. 뭘 어떡해. 그려질 때까지 그려야지. 된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럼 결국에는 요 녀석은 방정식이 뭐야, 요 녀석은? 요 녀석이 꺾어 올라간 부분이니까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란 말이지. 그럼 요 그래프하고 같다고 놓고 접한다. 판별식 D는 0.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해볼게. 자, 얘하고 얘를 같다고 놨어, 이렇게. 같다고, 이 녀석이 좀 귀찮잖아, 그지? 4 코사인 제곱을 양쪽에 곱할게. 그럼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세타 x 플러스 4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곱했으니까 이 녀석은 x제곱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됐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꾸면 x제곱 되고 넘어와. 플러스 4 코사인 제곱 x.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1 있었고 얘 넘어와서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세타 이퀄 0. 이 녀석의 근이 1개여야 된다. 그럼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끝이야. 되겠어? K 어디 갔지? K? 요거 K구나, 이렇게. 네, K 되겠지, K. 1이 아니라, 그죠? 되겠어? 계산 안 해줘도 되겠지? 계산도 할까? 하지 뭐. 계산하면 되지. 자, B'의 제곱하면 어떻게 돼? 요거 2 곱하기 2 코사인 제곱 세타로 놓고 요 녀석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4 코사인 4제곱 세타 마이너스 AC. 그럼 여기 K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되고 아이고요. AC 맞네? 이렇게 되면 되겠네. 되겠어요?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 더하면 8 코사인 4제곱 세타 마이너스 K 이퀄 0이다.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지? K의 범위 구하라 그랬네. K의 범위. K의 범위가 뭐야? 저쪽으로 넘어가면 K 아니야 이거 이렇게? 요거의 범위 구하라는 거죠. 마이너스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녀석은 제곱해도 뭐라고?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녀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차피 0과 마이너스가 아니라 0과 1 사이, 그죠? 0과 1 사이. 8 곱하면 0부터 어디까지? 8까지. 그래서 답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응? 어디? 8 코사인. 왜? 4 마이너스 4. 응? 응. 아, 오, 제곱이구나. 오. 아, 이렇게. 똑같네, 그래도 답은. 그죠? 우리 선생님 4제곱으로 봤네. 요것도 0과 1 사이, 요것도 0과 1 사이. 0부터 4, 0부터 4. 더하면 0부터 8. 답은 똑같네. 됐어? 그러면 봐. 지금 여기서부터 계산은 여러분들 못할 리가 없어. 이 문제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뭐라고? 그래프 연습하라고 알겠지? 자,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자, 29번 볼게요. 29번. 자, 우리 앞에 이거 우리 30번 문제 했지? 30번 문제. 이거 30번 문제는 개별 질문 합시다. 이거 그냥 킬러로 인정해 줄게요. 알겠지? 너무 해설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근데 이 29번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서. 맞춘 사람 있어 혹시? 29번? 선생님 장난하십니까? 저는 맞췄죠. 없어? 자, 이 녀석의 최대값이랑 최소값 더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그치? 볼게요. 지금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돼. 이거는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본 사람만 풀어볼 수 있어요. 풀어본 사람만. 근데 이게 선생님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이게 경찰대 문제인가 사관학교 문제인가에서 본 것 같아. 요거 거기서 가져와서 시험지에 넣으신 것 같은데, 이거 출제하신 분이.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없는 건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여기 있고 여기가 만약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러면 좀 괜찮아. 그치? 이러면 왜 괜찮냐? 여기서 우리 이렇게 나오면 sin x를 t로 치환할 거고, t의 범위는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가 될 거고, 이 녀석이 이제 유리함수로 바뀐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도 t 플러스 5를 해주고, 마이너스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거든. 그치? 이렇게 해놓고 부분 분수를 딱 치면, 결국에는 t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9가 되고, 여기 플러스 1이 되니까,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를 그려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중에 어디가 제일 높고 낮은지만 찾아주면 되는 이런 문제면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이 문제만 냈어도 충분해, 사실. 그래서 바꿀 걸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29번 문제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요거 유형 기억해 놓자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요건 한번 배워야 풀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또 저걸 이제 기억하려고 보면 또 문제가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 보세요. 어디서 출발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자, 사인과 코사인의 입장을 뭘로 보고 싶으냐면, 우리는 정의상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이렇게 공부하고 가고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보고 싶은 거야. 자,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이렇게 잡아놓고, 자,
자,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 어딘가에다가 점을 하나 잡는 거야. 이렇게 점을 하나 잡으면 우리가 이런 점의 좌표를 설정할 때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로 이렇게 정리한다고. 이렇게 설정을 한다고. 그지?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여기 어딘가에 만약 4,-5라는 점의 좌표가 있다면 그러면 저 녀석 저 fx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 이렇게. 이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지? 기울기. 맞아요. 기울기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기울기의 역수의 모양인 건데 역수의 모양의 최대최소는 원래 최대최소를 구해놓고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기울기의 최대최소를 찾는다. 이 위에 점 어디라도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사인과 코사인으로. 그죠? 그럼 당연히 얘하고 연결돼서 기울기가 제일 클 때가 언제겠어? 자, 기울기가 지금 음수니까 제일 가파를 때가 제일 작을 때고 요거일 때가 제일 클 때가 되겠지. 그죠? 이 두 직선을 찾아내는 문제였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사실 생각해서 풀긴 좀 어렵지, 지금. 생각해서 풀기 어려워. 그래서 이런 문제 한번 다뤄본 사람만 풀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수능 문제에도, 선생님, 그러면 수능 문제에도 절대 안 나오나요? 이런 건 나와. 나오는데 수능에 바로 안 나와. 이렇게 평가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건 내면은 애들이 좀 당황하겠는데? 이런 문제는 수능 내기 전에 평가원 모의고사에 한번 노출을 시켜.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야. 야, 이런 문제 낼 거야. 나 이런 문제도 냈어. 대비해. 이렇게 해주고 수능에 내. 이런 걸 바로 수능에는 못 낸다고. 그러면 문제 출제가 너무 과한 거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억을 해두자, 이런 얘기야. 자, 일단 이렇게 해볼까? 일단 이 보라색 직선은 우리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잖아. 기울기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이걸 지나는 직선이라고 만들어서 자, y는 기울기 설정하고 m-4 여기 y 플러스 5가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오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해놓고 원과 직선이 접했으니까 접선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원과 직선이 접하면 d는 r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원점에서 여기까지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얼마와 같다? 1과 같다. 이렇게 만들면 m 값이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당연히 m 값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지. 2개 나오겠지. 그치? 근데 m 값을 딱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 계산 한번 해보자. 일단 d부터 구해볼게. d. 루트 x 앞에 계수의 제곱은 m제곱이고 y는 율로 넘어오면 제곱되면은 플러스 1 될 거고 절대값에 요 직선의 방정식이 들어갈 건데 x하고 y에 어차피 0,0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m 그리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지? 이 녀석이 지금 1과 같다. 이거 율로 넘겨서 제곱을 하게 되면 숫자가 좀 지저분해지겠는데? 16m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 요 마이너스 밖으로 나갔다 생각하면 되니까 40m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5 될 거고 이쪽이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어오겠다. 계산하면 15m제곱 플러스 40m 요거 넘어와서 플러스 24 이퀄 0. 구하고 싶지 않다. 그지? 이거 근해공식까지 근데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차피 문제에서 각각을 구하라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지? 문제에서 2개 더하라 그랬잖아. 2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를 m1, 하나를
M2라고 보면 요 두 녀석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마이너스 15분의 40 해서 얼마야? 이거 5로 하면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될 거고 두근의 곱 M1하고 M2 이렇게 얘는 얘분의 얘니까 15분의 24 돼서 3으로 하면은 얘가 5분의 8 이렇게 되겠다. 그치? 됐나요? 자 이렇게 해놓고 실제 문제가 나한테 원하는 거는 이걸 지금 뒤집은 거거든. 뒤집은 녀석의 합이니까 결국에는 M1분의 1 더하기 M2분의 1을 문제가 원하는 거거든. 그러면 뭐 얘네 둘 알면 계산 가능하죠. 얘는 지금 M1, M2 분의 M1 플러스 M2 이렇게 된 걸 테니까 결국 얘분의 얘잖아. 이렇게 이거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5. 음수가 나올 수 있나? 근데? 아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AB를 구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답은 15가 되겠네요. 되겠지? 이런 문제. 좀 어려웠어 이 문제는. 그래서 29번 30번 둘 다 킬러로 넣을까 하다가 좀 요거는 유형을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풀어줬고 30번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수부 소수 부분 문제인데 좀 어려운 문제들이어서 요건 좀 고민을 해보고 개별적으로 질문 받도록 할게요. 30번만 번복 킬러 문제로 넘기도록 하죠. 오케이? 자 정리하고 우리 또 사회해설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